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 저희 시어머님과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었는데 시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못난 구석 없이 잘 자랐습니다. 남편은 50살이고 차남입니다. 시댁은 아들만 둘이라 아주버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지내서 자주 왕래는 없어요. 이젠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삽니다. 아주버님은 결혼 후 몇 년 뒤 직장 때문에 외국으로 온 가족이 나가게 되었고요. 원래 거기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웬일인지 거기에 눌러앉아 지내더라고요.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완전히 정착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엄청 놀랐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유일한 며느리였고요. 집안 문제를 많이 맡아가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네요. 주변에서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고 맏며느리처럼 살면서 장남 대접은 한 번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혼자서 이런저런 시댁 일들을 모두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장남이라고 하며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거든요. 아마 외국에서 집에 오기로 결정한 것도 형님이 힘썼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네는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심지어 비행기표를 저희 시아버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거예요. 아마 그마저도 없었으면 오지 않았겠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이 많고 형님도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결혼은 저희 부부가 2년 먼저 했고 첫 아이는 아주버님네가 2년 먼저 낳았어요. 저희는 딸만 둘, 아주버님네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나이대가 다 비슷하고요. 그중에 대학에 들어간 아이는 아주버님 첫째 아들뿐입니다. 형님은 참 능력이 좋습니다. 음식을 해야 할 때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선수였고 돈 필요할 땐 장남이라고 도와달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거침없었죠. 형님을 뒤에서 욕하고 부러워하다가도 그냥 내가 바보고 미련한 곰이지 하며 어느 순간부터 놓았어요. 근데 자식까지 비교하니 그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아이를 낳아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시조카는 시댁에만 오면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형님은 늘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했고 저만 혼자 주방에 남아 어머님과 아주 오붓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쉬고 있어도 핑계가 없어서 저도 은근히 아이가 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쩍슬쩍 거실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를 찾을까 싶었는데 아주 그냥 아빠 무릎에 떡하니 앉아서는 TV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세상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이랑 눈을 맞춰보려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형님은 뭐하나 하고 방에 가보니 아이랑 함께 늘어지게 자고 있더군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여자라서 엄마 일 많이 하지 말라고 우는 것도 잘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치면 아빠 품에 안긴 제 딸이 더 효녀지 무슨 소리인가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날이 돼서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낮잠 좀 자려고요. 그런 저의 바람이 통했는지 아이가 정말 엄청 울더군요. 그것도 밤에만 울었습니다. 낮에는 아빠의 무릎에서 TV만 보다가 밤에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딸은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보는구나 싶었네요. 너무 크게 울어서 도저히 집안에서 달래기 힘들었고 결국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날 달은 크긴 하더라고요. 그때 우는 아이 안고 별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밖에 나오셨어요. 엄청 무뚝뚝하게 앉아냐 하시며 아이를 달라고 하셨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워낙에 효녀라서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세상 떠나갈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제가 안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님과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먼저 들어가 주무시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는 걱정이 돼서 잠이 오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님 저도 이제 아줌마인데요 뭐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를 쓱 보시더니 우리 손녀가 걱정된다고 하시며 계속 제 옆에 계셨습니다. 그때 별다른 대가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 앉아서 서먹하게 달 구경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슬슬 잠이 들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어머님이 내일은 늦게까지 좀 자라 하시면서 혼자 휙 하고 들어가셨고 다음날 점심까지 잤습니다. 아무도 방에 못 들어가게 어머님이 막으셨다더군요. 그런 작은 소소한 일들 때문에 미칠 듯이 힘들다가도 웃게 되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 집의 며느리는 나 혼자구나 생각했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도 참 많이 컸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건 제 남편의 직업이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퇴사를 하고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해서 집에만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함께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고기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갈비 조리법을 배우자고 했고 아주 큰 금액을 주고 레시피를 사왔어요. 그러고 나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빚도 많고 살림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들이 생기게 되고 아주 세련된 간판에 인테리어를 갖춘 곳들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줄어드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나면 와서 일을 도왔고요. 어찌저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시어머님께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저에게 가장 먼저 하셨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님은 엄청 조용하기만 하신 분이거든요. 평소에 말도 거의 없으시고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더 여성스러우세요. 좋으면 좋다, 이쁘면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어머님이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아버님이 쓰러졌다고 하시며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 놀랐어요. 얼마나 심하게 놀랐냐면 제가 그날 병원에 어떻게 간 건지 기억이 없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탄 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님은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셨고 혈압이 평소 조금 높으셨는데 최근에 약을 잘 안 드셨다고 하셨어요. 뭔가 큰 병인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3시간 정도 지나서 일 때문에 나가 있던 남편이 헐레벌떡 왔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빈혈이 심하게 생겨서 많이 어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남기로 하고 남편은 가게로 돌아갔어요.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이 이번에 엄청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아버님 옆에만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이 신경 쓰이셨는지 가끔씩 한번 쓰러져야겠다고 이래야 남편 대접을 받는다면서 농담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어머님도 이야기하셨네요. 혈압약 통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해야겠다고 빨리 죽고 싶어서 안 달랐냐고 하시면서 다시 예전처럼 투닥투닥 하시는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되어서 식사만 하고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뒤에 형님이 귀국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걱정이 되어서요. 원래는 비행기표를 본인 돈으로 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시댁으로 가더니 함께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가보지도 않고 바로 왔다고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좋아하셨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도 탐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맏며느리인 척하는 게 너무 얌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에서 며칠을 지내더라고요. 저도 시댁에 가끔 들리며 뭘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저도 은근 신경이 쓰였고요. 근데 형님이 슬슬 또 장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항상 말머리에 아버님의 장남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벼슬도 아니고 10년 넘게 들어서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조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라고 앞에 조미료처럼 한마디 딱 붙이더니 바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외국은 대학 학비가 아주 비싸다고
그래서 요즘 그 장남분께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비행기 표까지 투자해서 온 거더라고요. 아마 비행기도 마일리지로 온 거겠죠. 그동안 모은 걸로 타면 공짜라던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왔겠죠. 시어머님 앞에서 아이들 사진 앨범을 가져다 펼쳐놓고 이번에 합격한 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고 누가 나왔고 한참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좀 웃겨 보였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저희 딸 성적을 보면 이번에도 대학은 물 건너가서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은 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문제라 저도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조카가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 저녁에 다시 가게로 나와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보고 내일 오전에 잠깐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지만 그냥 오라고만 하시고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과 함께 서둘러 시댁으로 갔고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거실에 계셨고 형님은 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시차 적응이 힘들다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깨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님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방에 가셔서 뭐를 갖고 나오셨어요. 낡은 주머니를 들고 오시더니 제 앞에 툭 하고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번에 너희가 쓴 병원비 여기다가 넣었다. 라고 하시며 다시 일어나셔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얼마 안 나왔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너희들이 돈이 어딨냐며 받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제가 돈 이야기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엄청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형님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주머니부터 물어보더군요. 저도 안 받는다고 했고 어머님도 알아서 쓰라고 해서 주머니만 덩그러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형님이 나오자마자 집어들었고요. 주머니 속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형님은 통장을 보며 무슨 병원비를 통장으로 주시냐고 그냥 계좌이체하시면 된다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 열어보는데 그때 형님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입이 쩍 벌어진다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한 건가 싶었네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형님이 제일 처음 한 소리가 어머님 이거 숫자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확인하신 거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통장을 받아봤어요. 저도 보자마자 엄청 놀랐네요. 병원비에 몇 배가 되는 액수가 들어있었거든요. 자그마치 3억이었습니다. 저도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비 쓰고 남은 건 가게에 쓰라고 하셨고요. 그때 형님 눈알이 튀어나오다 못해 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저보고 가게를 새로 차리려고 하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또 입버릇처럼 아니 어머님 지금 장남은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데 장남은 왜 챙겨주지 않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본론부터 바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소리를 확 지르셨어요. 장남은 무슨 장남! 장남 핑계를 대려면 장남을 데려오던가!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주시냐고 바로 따지더군요. 옆에서 저는 형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소가리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하라고? 작은 며느리 앞에서 지금 이해라는 소리가 나오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보고 대뜸 자기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자 시어머님이 또 저를 가리키며 작은 애가 뒤에서 욕을 한다고? 내가 72년을 살다 저렇게 답답한 사람은 처음 보는데 누가 누굴 욕을 하냐? 오죽했으면 내가 내 손으로 통장을 지어주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참아온 일들을 하나하나 제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혼자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시부모 챙기러 왔다 갔다 한 일들 모두 다요.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며 지냈었거든요. 그냥 내가 답답이라 내 팔자 내가 꼬여 산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감동받았던 작은 일들이 모두 다 진심으로 하신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자 너무 복받쳤습니다. 그렇게 눈시울이 빨개지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또 저를 가리키며 저 바보 봐라.
돈 준다고 해도 받아먹지도 못하고 울고 앉아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바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래 이번에 실컷 울어라 하셨고요. 형님은 우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아니 동서 왜 울어? 돈이 부족해서 우는 거야? 얼마나 큰 가게를 차리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 부부는 통장을 받아왔고 형님은 빈손으로 출국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그 골목에서 가장 멋지게 꾸미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도 편해져서 예전에는 겁나서 하지 못한 말들도 이제는 쉽게 합니다. 최근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신발을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것만 신냐고 신발 살 돈이 없냐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네 어머니 저 돈 없어요 라고 말했고요. 다음날 어머님께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주시면서 저에게 이젠 돈 없다는 소리도 시어머니한테 쉽게 하네 라고 하셔서 바로 제가 앞으로 자주 많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면 아주버님 식구들이 다 올 텐데 저희 딸은 대학을 못 가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또 얼마나 자랑을 늘어놓고 갈지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냥 저희 딸은 고깃집 시키려고요. 아주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게 재능이라는데 고기 열심히 먹여서 나중에 가게나 물려주려고 마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이 시조카 대학비를 내주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못 갈 대학 그 돈으로 소고기집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하니 편하더라고요. 평생 답답이로 살면서 한심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회만 남을 뿐 지난 시간이 이제 더 보람되고 소중하네요.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은 항상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다 알고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몇 명은 제가 맏며느리가 아니라 안 된다고 했지만 최고의 며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그 큰 금액을 선뜻 내어주셨던 것 같아요.